이번 튜브 영상은 권력에 충견이 된 수뇌부들이 어떻게 백혜룡 한 명을 죽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 추악한 시나리오를 정조준합니다. 백혜룡 경정은 고광효 관세청장을 앞에 두고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다녔다.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없이 했다며 관세청장의 면전에 대고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로비와 청탁으로 수사를 뭉개려 했던 고위 공직자의 민낯이 백경정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건 외압의 핵심, 조병로 경무관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조경무관의 망언에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행안위 위원장마저 이성을 잃고 호통을 칩니다. 국민을 보고 얘기하라는 위원장의 사정은 권력 뒤에 숨어 진실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조지호 청장의 보복입니다. 확인 결과 지난 3년 동안 경찰 내에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명입니다. 오직 백혜룡 경정을 엮기 위해 3년 동안 쓰지도 않던 죽은 규칙을 무덤에서 꺼내온 것입니다. 500건이 넘는 보도 중 백경정의 입만 막으려 했던 이 치졸한 표적 징계, 배우는 누구입니까? 범인을 잡은 경찰은 3년 만에 급조된 규칙으로 징계를 받고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자들은 승진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조지호 청장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위원장이 소리를 지르고 백경정이 울분을 토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전에서 터진 폭로와 윗선의 잔인한 보복,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칠부 청문회의 숨막히는 기록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정의로운 백혜룡 경정님을 응원하고 싶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다니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한번 사건을 청탁하고요. 그 청탁하는 자리에 조병모 예. 조병로 증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네. 사건을 청탁하는 자리에 감사과장, 감사계장을 네. 보내는 그런 기관장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기관 어디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광효 관세청장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관세청 세관에 있는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아까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네. 개연성이 아주 낮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작년 10월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특정된 ABC가 그 현장 당시에 없었다 또는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이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관세청장께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관세청장은 지금 관세 그 직원들이 운영하는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인데 저희가 CCTV 압수에 실패를 하면 이 전자통관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승객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승객 정보를 구성해가지고 공범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피스를 걸어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합니다. 자료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그 전자통관 시스템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서 이 사람들을 검색해 주세요라고 관세청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12번 뚫렸는데 계속 같은 조직에서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늘 국경의 현실입니다. 그 백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그 고강효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첫 번째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건 청탁 자리에 감찰과장을 보냈다는데 저희는 사건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 사실과 다른 보도를 기자 삼가해달라. 브리핑 라고 자리에 제가 가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브리핑 내용을 확인한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청탁과 비슷한 결과를 사건 가져오는 거죠. 수사- 그거는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니까 예, 정리를 그러니까 제가 하시고 좀 구분하고 싶은 거는 예, 수사 백증인의 내용을 얘기- 저희가 뭐 아니, 봐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일단 저희는 제 질문 피의사실- 시간이니까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 예. 본인의 얘기를 합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죠. 예. 제가 묻지 않습니까? 백증인께서 얘기한 예. 관세청이 이렇게 뚫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27일에 뚫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7일만 뚫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월 5일부터는 아피스로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1월 27일 뚫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간에 있었던 여러 요인들을 다 파악해서 관세청 직원들이 정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서 예.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 털고 가면 될 문제인데 맞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엄호를 하는 겁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호한 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해서 저희 직원들이 유죄로 판명이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받으실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물론 영장이 반려돼서 문제긴 한데 다시 영장이 나오면 지금 마약조사 1과의 PC의 범죄 관련 영상과 파일을 내놓으실 거죠?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지 그럼 영장을- 자, 본인의 얘기고 사실은 자, 객관적으로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증명하셔야죠. 본인이 없다라고 영장이 발부되면 않습니까? 그게 소상히 밝혀지겠죠. 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예, 1분 더 쓰십시오. 예, 본인 뒤에 뭐, 뒤에 예. 이제 안 하면 되니까요. 조지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고강효 증인께서 PC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수사 책임자로서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영장이 발부돼서 그 PC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기관장으로서 확인한 결과고 또 수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면 또 같은 그래서 결과 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원들께서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영장 발부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 내용과 관련한 확인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수사는 모든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그 영- 모든 가능성 영장심사위원회를 열어놓고 구성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예. 영장심사위원회를 구성 지금 영장 발부가 안 필요하면은 돼서 필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영장심사위원회에 부여할 그런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고강호 청장 지금 그 답변 과정에서요. 청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 감사 담당관을 직접 보내고 담당 국장을 보내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수사팀에다가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사례까지를 단지 그냥 자기의 입장을 전달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떤 기관이 그런 식으로 수사팀에다가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그 기관이 직접 수사팀을 찾아서 그 언론 브리핑까지 관여합니까? 오히려 경찰청 내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기관 대 기관 간에 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사팀을 직접 가서 이 담당했던 그 분들에게 직접 감사 담당관이 가가지고 또 담당 국장이 가가지고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자기 원칙들을 지켜라. 그렇게 의사 진행, 이 의사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조청장님. 저는 많은 수사를 많이 담당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 보셨어요? 뭐 그런 경우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찰이 그게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관세청장은 국가의 중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본인에 의해서 본인의 과잉 활동, 물론 자기 기관의 업무를 사랑하고 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까지는 청장으로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달된 의사 전달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대단히 과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청탁이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탁이 아니면 뭐예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수사팀한테요? 저희 관세청의 청장. 관세청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사팀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개입한 그리고 거잖아요.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저희 관세청의 모든 어떤 대외기관의 설득이나 협조 요청이 다 압력이 되고 맙니다. 수사 피의 사실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고강효 지금 청장이 이 모든 문제 발단의 원인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반성하고 또 더 숙고하고 이런 자세가 보여야지 이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당당하니 자기 주장합니까? 오전 질의 그 신문 과정에서 그 9월 20일 날 백혜룡 경장한테 전화해서 9월 22일 브리핑 내용을 연기하라고 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본청 국수원에 보고되기 전 단계로 판단해서 말을 돌리시네요. 세관 연루 그 내용이 들어가면 세관 직원들한테 도망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속기록 보시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그런데 말씀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9월 22일 날 보도 예정에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6페이지에 걸쳐 있는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 어디에도 세관 직원 연루 내용이 없습니다. 위정을 하신 겁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백혜룡 있다고 해서 진술을 그 신뢰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밀반입시켰다고 확인된 마약량이 얼마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다 해서 한 56kg 정도 제가 알고 그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영등포서에서 브리핑한 자료에도 예. 74kg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로 또 뭐가 브리핑 나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108kg로 나옵니다.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박정현 의원님 신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연번을 보시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번에 걸쳐서 그 마약 밀매 조직들이 프리 패스합니다. 우리 그 인천공항, 김해공항 이 중에 검거한 거는 2건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나머지 10건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장님. 예.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공항, 김해공항 세관이 엉망이거나 아닙니까?
통관 시스템, 예, 입국 저희가 심사 시스템 그거를 엉망 아닙니까? 적발을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할 정도가 아니고요. 보십시오. 열심히 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원 중에 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번 밀반입합니다. 캐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아까 오전에 제가 신문했던 내용 1월 27일날 몸에 칭칭 갖고 왔는데 그것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분들은 2회, 3회 더 걸쳐서 더 밀반입을 합니다. 그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세관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디 패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바디 패커에 대한 어떤 저희가 대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뭐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도입도 하고 됐습니다. 올해부터 청장님,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예.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면 그분들을 수사해서 명확하게 일벌 100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은 관세청, 경찰, 지휘부, 국가수사부 다 총동원해서 세관 연루 의혹이 드러나는 것 막는데 급급했습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공직자는? 예, 저희는 아직도 저희 직원의 개연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인천 그런 의미에서 세관하고 김해 피사실 세관 아주 그 국제 마약 밀매 조직들이 아주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예, 저희가 그런 그래서 공간입니다. 김해세관에서 잡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후에. 일부만 잡았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사 과정이 드러난 거고 수사에서 안 잡힌 것도 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희가 한 80%는 그러면 잡지만 관세청장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뚫린 거 너무 대국민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는 일벌롭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정말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지켜내겠다.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는 성공 이끌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뚫린 것은 정말 그런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신 일은 고작 해야 직원들 시켜가지고 보도 내용 보도 자료에 들어가냐 나가냐 빼달라 이거밖에 한 건 더 있습니까? 피의사실 공포는 위법입니다. 피의사실 공포가 아니고 수사 자료에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직 브리핑은 검찰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저기 백경정님,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필로폰들을 그 테이프에 칭칭 갖고 들어왔다고 했고 오전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흔합니까? 처음 경험해 본 사건입니다. 그럼 국제 사건에서 국제 조직 그 외부 국제적인 그 수사에서는 드러났던 일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많은 양을 4kg는 엄청난 양인데요.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의사실 보도자료 이 내용에 피의사실 공포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김찬수 서장이나 국가수사본부나 서울청에 수사 기법상 보도자료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관세청을 특정해가지고 피의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포라고 계속 주장하는 관세청장 다시 한번 이 어느 구절이 이 피의사실 공포라고 생각되시는지 위원장님, 이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보도자료 봤는데요. 네. 보도자료에 관세청 이렇게 통관 내역이 빠진 거는 저희는 그게 통관 내역이 빠졌는지 어떤지 관세청이 그 보도자료에 있는지만 확인을 일단 했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에 그 빠졌는지 어떤지는 저희는 빼라 마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나중에 이제 그 빠진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할 때 나중에 언론 취재 과정에서 언론하고 어떤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세관 내용이 그 보도되는 것을 좀 삼가 조심해 달라.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자, 이렇게 관세청장. 협의한 제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의원님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잘 몰랐다. 저희는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후에라도 이 보도자료 지금 이
배포된 보도자료에 예. 관세청의 피의사실 예. 유포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언론 공표 과정에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혹시나 세관 내용이 나갈까봐 참, 그건 아직도 예. 사실 그만 이야기하세요. 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 소위 말해서 백불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 주려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의해달라고? 그거는 예. 관세청장이 그 정도로 한가합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관세청장, 저는 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 과정에서 관세청장의 문제를 저는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온 대단히 유효한 원인이 됐다라는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보도자료가 어떤 보도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경찰청에게 요구를 갔다. 그리고 백불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의해달라고 했다. 이게 정상적인 이 관세청장의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섭 국장이 당시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기섭 국장이 그걸 네, 그거에 청장,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객관적으로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정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잉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가 듣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잘 판단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관세청장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저 백경정 수사팀장의 팀장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관세청장에게 그런 큰 우려를 가질 만큼 한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사실일 것처럼 그렇게 사전 대응을 하고 또 백불까지 걱정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 관세청장의 업무 스타일은 지금 대단히 원당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 김봉식 청장님께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이지는 않아갖고 좀 이따 말씀드리면 좀 증언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좀 나와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죄의식이 없다. 예, 조병로 증인이 왜 죄의식이 없어졌는지 징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같아서요. 우리 조병로 증인 경찰에서 감찰 받으셨죠? 경찰에서 감찰 받으셨죠? 조병로 증인? 네, 예, 그때 성실하게 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찰 조사도 직접 받으셨죠? 그 바로 언론 보도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장소가 특이하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석 요구서에 나오는 장소인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건 문의를 하면 사건에 대해서 문의할 거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러냐면 수원 남부 경찰서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혹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직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원 남부 경찰서 서장이셨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감찰관이 요구를 한 게 서장실로 출석해 달라. 그러니까 출근하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제 출장 서비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에 우리 김건희 여사 때 봤던 검사의 출장 서비스를 직접 받으셨으니 야 이거 죄가 큰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조 청장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흔합니까? 서장은 정도 되면 감찰 받을 때는 서장실로 직접 감찰관이 방문해서 아이고 서장님 이러저러합니까? 여쭤보는 이게 좀 정상적입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출석 요구서가 있으니까요. 보통도 예. 그렇게 하시냐고요.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감으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감찰을 이제 해보지도 않고 네, 감찰 조사를 알겠습니다.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백희룡
예, 증인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감찰. 조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두해서 받으신 거죠?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예, 경찰서에 찾아서 조사실에도 조사를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김승호 혁신처장님, 지금 그 중앙징계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백혜령 경정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이셨으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백혜령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예. 당시에 책임자였던 처장한테 여쭤보는데 네. 제가 중앙일 참석 안 해서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퇴직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제가 여쭤보는 문제가 아니라 들으시는 국민들한테 아우 뭐 그날 내가 안 갔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저도 확인하고 왔을 텐데 뜻밖의 자료는 질문을 개인에게 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장님. 예. 인사혁신처 네. 직접 근무하셨던 곳에 했는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여쭤본 건데, 지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징계 의결 요구서를- 취재를 하겠습니다. 백혜령 경정님, 조병로 경무관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수사에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습니까?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 다른데, 예. 전화를 한 사람은 경찰서 서장실에 가서 감찰을 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의 내용은 인사혁신처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자고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진계신 전 처장님이 아니라 현재 인사혁신처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거 감사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자료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조 총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윤희근 청장의 괴가 굉장히 화가 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불문에 붙였구나. 그러고 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윤 청장이 하나만한 당신 경고야 라는 말만 하고 끝냈는데 어떻게 이 뒤까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경로한 사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불문 처리를 붙여갖고 왔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이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는 걸 인사혁신처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럼 경찰로서는 지금 기강이 무너지게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데 청장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의 제기도 안 했고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예.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예. 그다음에 마약 사건 외압 관련돼서 저희 처장 들어와 주셨습니다. 김봉식 청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서 안 보여서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경으로 13년 5월에 되셔서 21년에 9년 만에 경무관 승진을 하시고 나서 23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9월에 8개월 만에 치안감이 되고 24년 6월에 치안 정감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예.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대령으로 한 9년 지내시다가 원스타 달았는 듯 싶었는데 치안 정감, 우리나라 치안 정감 몇 명 있죠? 7명 있습니다. 예, 7명 있는 중에 한 명이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찰 역사상? 기네스북 등재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폴리스 TV라는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내용 잠깐만 읽어드리면요. 김봉식 수사국장은 한때 술친구로 불릴 정도로 VIP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대구에서 서울로 영전한 뒤 승진까지 했다. 라고 해서 보니까 89년에 경북청 전투경찰대에 부임하신 이후로 경찰 내내 수사부장 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구 경북 지역에만 계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청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무슨 지방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면 그 지역에서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왜 갑자기 서울청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뭐 인사의 문제니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여쭤볼 게 네, 따로 인사 있겠네요. 부분이고 또 청문회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예.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 친구는 맞으십니까? 대통령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하셨나요? 여기 지금 몇몇 VIP와 술 친구라고 돼 있는데 몇몇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사가 나갔지만 뭐 그냥 놔두신 겁니까? 술 친구라는 것은
아마도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당시에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뵌 적이 없나요, 대구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대구에서 뵌 적이 없는 사이인가요? 수십 년 전에 뵌 적은 있지만 최근에 뵌 적도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구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좌천돼서 내려갔을 때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으신데 그러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2년 동안 1분만 더 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왜 승진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수사부장은 서울청장으로 영전을 하셨고요. 그 당시 강상문 형사과장은 희한하게도 영등포 서장으로 또 내려가서 딱 포스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셨던 김찬수 서장은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죠. 전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청와대 명으로 딱 지금 대통령실 명으로 딱 가서 앉는 거랑 이 사건이랑 구조상으로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통령실도 경찰청도 답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 점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병로 증인에게 영등포소 마약 수사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예,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를 몇 차례 했습니까? 전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한 차례밖에 안 하셨습니까? 그날이요? 10월 5일. 그날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어느 정도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10월 겁니다. 5일 날 그때 최초로 5시인가 그때쯤 한 번 했고요. 예. 그 이후로는 전화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도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아니, 증인이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한두 번 더 했습니다. 한두 번 더 한 게 아니라 많이 하셨죠. 조병로 증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보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조병로 증인이 백희룡 증인에 대해서 전화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의하는 게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입니까? 조병로 증인?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아니요, 예, 차원에서 아니오로만 업무 답해 주십시오. 차원에서 합당한 일입니까? 일단 국정감사 차원에서 아니요, 요청. 조병로 증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합당한 일입니까? 일단 답변하세요.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이냐고요. 국정감사 오전에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전혀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 협조가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 그래서 사리에 맞고 합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제가 되돌아보면 자, 경찰 소관 그만하시고요. 네. 조지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천승이 아니라 자천을 시킨 거다. 조병로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예. 방금 조병로 증인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핑계를 대면서 기관과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탁금지법하고 사건문의 금지에도 위반 사항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의 경무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답변하는 거 그냥 두고 봅니까? 그리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건의 외압 여부를 떠나서 액면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의 고급 간부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기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아무런 죄의식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 국민들은 저런 짓 못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빽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만 하는 짓이에요. 경찰 고급 간부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와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할 필요 조용히 하시고요. 경찰청장한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증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인천세 관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의 징계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건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애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서울청으로 이송되고 감찰이 개시되고 징계가 진행되는 이런 스토리라인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조지호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뒤에 경찰 배석하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조사받던 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관세청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으로만 보겠습니다. 주요 피의자가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서 억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울청에서 조사해서 감찰 개시하고 징계를 내린 흐름입니다. 저는 이게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공부규칙 위반으로 징계받은 게 이전에도 있었는지 3년 사례를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혜련 경정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단 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자신의 SNS에 사건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PPT 봐주시면요. 공보 책임자는 미리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보도 이후에 관련 보도가 528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528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경찰이 지금 백혜련 경정을 징계한 사유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혜련 경정 마지막으로 네, 30초 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사를 했고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죠. 경찰 역대급 수사를 하고 실적을 올렸고 그걸 보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징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한 10여일 동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 징계와 관련해서 백혜련 경정이 생각할 때 경찰 조직에 대한 느낌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게 지난 5월 23일 형사과장이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조지호 청장님의 우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명을 수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사 기록도 수사팀하고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수사 기록 관련해서 언론에 언급을 하면 또 다른 징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징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단 한마디 언급도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했으면 일단은 위법한 행정명령 했으면 일단은 원상회복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책임을 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한 최용욱 전 서울경찰청 폭력계장과 사건 이첩 관련 대화 나누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6일에는 좀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화를 나눈 10월 6일 당일 오후에 최영욱 폭력계장 사건 이첩 지시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서울청 형사과장 주재 회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수사 종결 요구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사과장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증인. 네. 먼저 서울경찰청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떠안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찰청 취임하시면서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는데 수사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직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청문회 자리입니다. 증인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수사 외압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증인께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이첩 지시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첩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최용욱 폭력계장에게 사건 이첩 통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서
수사 주체를 어디서 하는지 좋을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이제 최용욱 전 계장께서는 지휘부에서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첩 지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있는데 이첩 지시를 한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께서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백혜룡 경장에게 이첩 지시가 있었던 거는 10월 6일 이미 수사가 2개월 이상 진행된 시점이었고, 우리 영등포 경찰서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24명이나 검거를 했고 14명이나 구속했고 대규모 인력하고 자원이 투입되는 수사 대부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 이첩 지시가 떨어졌던 걸까요? 이첩 또는 검토 지시를 왜 했던 걸까요? 사건 이첩 자체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그 마약류 밀반입한 피의자들의 진술에서 세관 부분이 새로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관은 관세청 소속이고 그 마약 수사에 있어서 좋습니다. 국가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이 기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예. 기회를 드릴게요. 방금 야당 이야기도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시고 관세청 이야기를 방금 하신 것 같아요. 관세청 이야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이 관세청 내용을 함구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서울청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일 후인 10월 10일 사건 브리핑 후에 세관 연루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부담을 느낀 서울청이 이첩을 보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증인께서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권에 세관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그 첫 보고가 서울청에 언제 이루어진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쯤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본 확인했습니다. 자료로는 9월 11일 날 킥스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계장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은 9월 20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월 6일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 이첩 지시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미 전에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중요 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장은 사안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직접 수사 또는 전담 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시 수사 주체를 결정하는 서울경찰청의 수사부서장이셨죠? 예. 수사 자체에 대해서 별도 결정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관서에 수사 지휘도 없었고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 지휘 건의도 없었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수사관서의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게 됐는데 이마저도 없었단 말이죠. 백혜룡 경정에게 구두로 이첩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공문도 보내지 못했어요. 이첩이 결정됐다면서 이첩받을 부서도 정하지 않았고요. 경찰이 무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혜룡 경정에게 가해진 전방위적인 압박, 통화와 방문, 보도자료 내용 삭제 요청, 사건 이첩 지시, 사건 종결 요구까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 연루 내용 삭제.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의 말처럼 용산에서 알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용산이 직접 개입을 했거나 용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압박을 넣은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활용해서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경찰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마약 운반 세관 직원들을 피의자로 특정한 사건입니다.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수사팀이 아니고 저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 있습니다. 담당했습니까? 그러면 그 방진원 증인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방진원 증인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에 이제 검거했던 말레이시아인을 통해서 진술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장님 이제 지휘를 받아가지고 계속 세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네, 그 마약 운반 체계 진술 증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네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예. 우성태 증인에게 또 같은 취지로 묻겠습니다. 예. 예. 그 마약 운반 체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거지요? 예, 방진원 경감 이야기랑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성태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마약 운반 체계 진술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연가 중이었고 제복을 착용했다고 얘기했지만 사복 착용 중이었고 4번, 5번 출구로 나갔다고 하지만 이 마약 운반책들이 나올 때는 4번, 5번 출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성태 증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첫 번째 지목한 사람이 휴가에 오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하니까 계속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 세관 직원에 대해서 마약 운반책이 진술한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주 골자는 변함이 없이 그 강력하게 진술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진술을 여러 번 이제 받을수록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초 진술하고 막상 갔을 때 확인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김찬수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사 준칙을 보면 수사 준칙 3조에 보면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수사 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 이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사 준칙 3조에 나와 있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 준칙 3조에 따르면 이번 백혜룡 과장이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했던 내용을 보면 마약 운반 체계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고 마약 운반 체계 진술은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했는데 또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도록 했는데 이 수사 준칙에 수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수사는 증거에 따른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심이 맞는 수사는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추측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지요. 자,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이런 수사를 하는 수사팀 책임자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조치나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작년 올 초까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판단 여기가 바뀌어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3분 이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박창훈 감찰팀장님 증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창훈입니다. 예. 수사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형사법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형 법종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국가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남용될 경우에 국민들께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법 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해 있다는 법원이 있을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들 공부하고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감찰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감찰해야 될 대상이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수사권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물어본 바와 같이 지금 우성태 증인, 방진훈 증인의 말에 의하면 마약 운반 체계 진술 외에 추가 증거가 없고 마약 운반 체계 진술도 번복이 있는 상황이라서 신빙성이 약한데 그러면 수사 준칙에 반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해서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이것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상이라 저희가 별도로 판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보규칙 관련 위반만 판단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는 맞죠? 그 당시에 피해 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뭐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유출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 고강효 관세청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의자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팀원들 당시 일했던 사람들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범죄 혐의에 따른 피의자 입건이라기보다는 팀원을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리는 의심스러우니까 모두 피의자다 하는 이런 형태의 입건이 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증거는 없고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은 번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던 거죠? 저희는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언론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던 거죠. 공표를 신중히 해달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거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잘못된 범죄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었을 때 그 폐해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